환경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환경은 경중의 경이라고 말합니다. 꽃 중에 꽃. 주님 가르침 중에 가장 차원이 높은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하고 있는지, 이 환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즉시 깨달은 상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쭉 보니까 이 세상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진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우리와 쉽게 창조주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도 정확하게 마음이 만든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심지어 여기 녹화가 다 되고, 이런 것을 부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도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의자나 이런 거는 무생물이라고 배운다. 즉 생명체가 아닌 걸로 배우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실제로 금강경에서는 중생의 무리들, 즉 생명체들을 일부러 9가지로 나눠서 소개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예를 들면 생명체가 알에서 태어난 생명체도 있고, 뱃속에서 부모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습기 같은 데서 모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지옥을 간다든지 이렇게 바로 화해서 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갖춰서 딱 우리 눈에 이런 모양이 있던 그런 생명체도 있고, 또 모양은 없는데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있는 생명체도 있고 생각이 없는 생명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생각이 없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본 이 세상을 고지고대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오히려 부처님을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이걸 알기는 알았지만 가르쳐 줄 수가 없네 하고 가르쳐 주지 못한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선천왕께서 깨닫기 힘든 그 귀한 가르침을 저희들한테 전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래서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주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기초과정부터 안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암경, 방등경, 반야경, 나중에 법화, 열반경 이런 걸 차근차근 수준을 올려서 안내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양자물리학이라 하는 고전물리학, 양자물리학 두 파트가 있는데, 이제는 양자물리학은 쪼갤 수 없는 데까지 다 쪼개보고요. 이것도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쪼개보니까 텅 빈 공간을 만나고, 그렇게 제일 먼저 분자에서 더 들어가서 원자로 더 들어가면 미립자가 왔어. 그러니까 쭉 또 마지막에는 미립자, 텅 빈 공간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쪼개면 또 그 자리에서 만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쪼개면 결국 미립자까지 가고, 거기에는 텅 빈 공간,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 참 열려있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저장하고, 거기서 어떤 것도 다 나오고 어떤 것도 다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까지 부처님은 그 당시에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양자물리학이 그걸 정확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이 보신 세상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서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화엄 세계가 이 세상이 화엄의 세계다 하는 이 화엄 경례의 가르침을 그냥 직접적 이야기를 해도 될 때가 되었다 하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화엄경을 소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80화엄경 이런 화엄경 책은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서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 보고 있는 화엄경은 제가 본 화엄경은 그런 책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화엄경 가르침의 핵심 요지. 화엄경 가르침의 핵심 요지 보통 경전에는 다 사구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4개의 구절로 된 개송. 그게 핵심 가르침이 딱 써놓습니다. 여기 어떻게 써놓냐면 약인 용요지 삼체 일체분 음관 법계선 일체 유심조 이런 4귀절로 화엄경은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현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 핵심 요지예요. 핵심 요지. 핵심 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삼세는 과거의 부처님, 현재 부처님, 앞으로 올 미래의 부처님, 모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요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관찰해 보세요. 법계의 성품을 그러면 그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하면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화엄경 가르침의 핵심 골수예요.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세계에 나가서 전할 때도 그냥 한국말로 풀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은 부처님이다. 깨달은 부처님을 붙다는 깨달은 분을 말해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붙다. 부처님이 하는데 깨달은 모든 분들, 모든 분들의 가르침의 핵심 요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시오. 일체가 마음이 지지함은 없다.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고유의 지소리를 통해서 해서 제가 안내할 때 지소리 대목을 넣어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법을 전할 때 지소리를 통해서 인연을 맺고 그때 뒤이어 정문적서를 통해서 법의 문을 떠들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우주에 널리 퍼져 갇혀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모든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별 착각한 것 한순간에 깨달았네.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의 핵심이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법계 성품을 관찰해 보세요.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은 업도다. 분별심 내려놓아 관점 바뀌어 덕분이 믿어. 이내 목숨 다도록 분별망상 하나 없이 무량수명 무량광명 생각하고 바라나니 마음 한결같이 빛으로 가득하며 생각 광명을 떠나지 않도다. 광명만을 붙들고서 우주를 살펴보니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 않은 무엇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 있어. 곳곳마다 극락정토 영원히 행복하도다. 그래서 이 함경의 가르침이 깨달은 분들, 과거에 깨달으셨던, 현재에 깨달으셨던, 미래에 오시려서 깨달으던 어떤 분도 깨달으면 똑같이 마지막 안내해야 될 대목은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의 유심전을 안내하신다. 그게 함경의 골수예요. 그래서 함경을 80권을 일일이 세주 몇 분부터 하나 강의할 일이 저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함경의 골수가 뭔지 알고 그걸 지금 생활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함경을 생활 속에서 쓰는 분이잖아요. 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데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뜻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80권 함경을 일일이 공부 안 해도 함경의 골수는 이걸로 다 총정리가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은 게 없다고. 그러면 마음으로 이걸 만든다. 이거 우주도 마음이 만들었다. 자신도 마음이 만들었다. 다 마음이 만든다. 자기는 그게 믿어져야 돼. 그럼 자기는 함경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양자물리학이라는 과학 분야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놨다. 자,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놨는데 저는 함경 공부하실 분에게 오늘날은 함경 이름을 어떻게 바꿔놨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환경 이름은 이게 왓칭입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보는 놈을 공부하는 겁니다. 보는 놈. 보는 놈이 뭐냐?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 보는데 다 만들어져. 이게 김상의씨가 쓰는 책입니다. 만약에 환경 공부하고 싶으면 저는 이 와칭을 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환경 공부를 다 마친다. 이 한국 80 환경은 하나도 한번 그 어려운 거 공부 안 해도 암기의 골수 가르침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놨으니까 더 빨리 믿음이 생길 거예요. 와, 진짜네.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모든 게 마음이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만드는지 너무 자세히 실험을 통해서 소개해놨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보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이게 깨어져서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넓게 되어 있다. 이거 그죠? 넓게 되어 있다. 이랬죠? 나이가 들면 넓게 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야. 혹은 상식이다. 이런 게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딱 자리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일체가 마음이 짓는 거다 했잖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이 넓게 되어 있다고 마음이 지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건 함경이잖아. 그래서 아주 새파란 젊은 이들에게 단 3주 동안만 아주 건강한 젊은이에게 3주 동안만 침대에 누워서 나는 늙었다. 나는 지금 은퇴를 했다. 나는 이제 운동도 할 수가 없어. 이 생각만 3주만 하라고 실험을 해가 검사를 한 데이터를 보여줘. 전부 다 죽어지고 기능이 다 약화되고 다 늙어버려. 그것도 3주밖에 안 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야 늙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만 마음이 3주 동안 나는 지금 은퇴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늙은 사람이야. 나는 운동도 못해. 이 생각. 마음으로 한 게 그거밖에 없어. 3주 동안 침대에 있는데 다 늙어버려. 이런 거를 와칭이라는 책에 실험한 어디에서 어떤 분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실험했다고 자료를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놨다고 하나.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렸는데 나는 5분만 단 침대에 일어나서 서가지고 나는 서 있을 수 있어. 이거 5분만 해봐라는 거야. 5분만 서 있을 수 있어. 그 5분만 하루에 5분만 서 있어. 나는 서 있을 수 있어. 이것만 하고 3주 지나 금방 또 다 젊어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이 짓는 사례를 다 밝혀놨어요. 예를 들어서 60이 넘은 사람들, 자기들 그동안 운동해가고 이게 뭐 엽기 같은 거 들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마음으로 나도 엽기 들 수 있어. 이런 거 하라고. 그 엽기를 실제로 들어봐라.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젊은 사람이 엽기를 빡빡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만든 거예요. 심지어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것도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지팡이 짚고 온 사람, 그런 사람은 단 일주일만,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만 20년 전에 생각을 하도록
방 분위기, 20년 전에 그림 같은 거, 20년 전에 봤던 텔레비전, 우리나라에서 실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에, 89년도에 경기도에 한적한 곳에 75세 이상 노인들을 모시고 가셔서 그냥 한 개, 일주일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는 20년 전에 89년도의 그림들, 그때 나오는 신문, 그 당시에는 밥통, 이런 거 쳐다보고 20년 전에 이제 그 자기 사진 맨처 딱 달고, 그 텔레비전은 틀면 2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 다른 나라 순방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게 일주일만 20년 전에 그 생각한 거예요. 그 20년 전 행동을 하고, 그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아이 꼬라진 사람이 이렇게 딱 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 실험해서 밝힌 거예요. 이 마음이 다 만든다면 밝혀놔. 영국 BBC TV는 2010년도에 왕년에 잘 나갔다는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심지어 부축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온 사람,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완전 연세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남들이 봐도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만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분들도 딱 일주일만 자기가 20년, 30년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생각만 하고 그 행동만 해봐라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휠체어 타면서 휠체어도 던지고 지팡이 던지고 백댄스 하듯이 탭댄스 막 이런 걸 하는 걸 BBC TV에서 다 공개해주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다 보여줘. 이렇게 지금은 부처님의 환경의 골수인 일체가 오직 마음이 다 만드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은 밝혀낸다는 거야. 그것도 실험을 통해서 다. 심지어 95세 이상 된 완전히 기운을 못 차리는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이, 20대 젊은이 그렇지 엽기 들고 뭐 이런 거 하나 했는데 어떻게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열흘만 하는데 근육이 다 살아나고 20대 그치 뿔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나 버렸다. 이제는 믿고 안 믿고는 본인 몫이지 과학으로 부처님의 환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심지어 수소이온 농도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기계 이런 것도 다 마음이 맞는 거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다 알아듣는 게 기계한테 니는 아예 측정하러 가면 그쪽에 가서 측정할 때 수소이온 농도를 1도 더 올려서 측정해라고 기계한테 말한 것밖에 없어. 이 기계를 3,000km나 떨어진 데 가서 측정하면 실제로 측정, 다른 기계가 측정하는 것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1도 더 높아지. 딱 나오니까. 기계가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심지어 애들한테 열쇠를 이렇게 학교 천장에다 열쇠를 막 달아놓고 애들이 자, 저 열쇠를 휘어봐라. 애들이 앉아있고 그 애들 마음만 쓰는 거예요. 생각으로 열쇠가 휘어지라고 와 집중해서. 근데 열쇠가 갑자기 움직여. 나중에 애들 막 집중해서 막 해야 열쇠를 꺼내서 보니까 있다. 금이 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열쇠 바로 밑에 90cm 떨어지느냐 3m 떨어지느냐 이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늙음도 금방 20대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20대로 보면 오잖아요. 그럼 시간하고 상관없잖아. 또 거리 공간하고 상관없어. 왜? 열쇠가 3m에서 열쇠에 휘어지나 하거나 바로 밑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거리하고도 항상 마음은 빛보다 빠르게 전달. 이걸 증명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서 증명을 해놨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입천장에 딱 하면
입천장 세포가 나와. 입천장을 끌어서 세포를 시험관에다 딱 해서 감지기 안 하면 따야. 이 건물이 있으면 저 옆 건물에 갖다 놔. 여기 끌어서 세포인데. 거기 뭐 머리가 있어 생각하는 게 있어.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그냥 세포가 그냥 여기서 끌어서 가져가면 죽었구나. 다른 건 다 우리 생각. 근데 내가 여기에서 비디오를 보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비디오를 보면 그 감지기에서 기분 좋은 게 그대로 감지가 돼. 내가 막 공포 비디오를 보잖아. 그럼 그 공포 분위기에 감지기에 딱 나타나, 그 세포. 그래서 야, 이건 좀 거리가 가까워서 그냥 한 20km 떨어져서 해보자고. 20km 떨어져서 해봐도 여기서 하는 대로 비디오 본 대로 감지기에 딱 나타나. 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체가 오직 다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 마음이 들어있어.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며칠 지나고 해봐야 돼. 5일 지나고, 그것도 80km, 아예 다른 도시에다 갖다 놔봤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비디오 보면 똑같이 평온할 때는 평온하고, 공포 나면 공포, 감정이 똑같이. 어떤 거 하나라도 그 안에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없다. 마음으로 전달 안 되는 게 없고, 마음으로 안 만드는 게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또 좀 더 짓궂게 실험을 또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연결돼서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돼요? 그래서 토끼 새끼들을 잠수함에다가 태웠어. 그것도 러시아에서 북대에서 저 심해까지 잠수함에 태워서 새끼를 데려봐. 엄마는 머리에 정글만 하나 딱 달아놓고. 엄마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 지금 새끼가 잠수함 타고 가는 것밖에 몰라. 잠수함 타고 가면 어쨌든 자기 몸에서 떠났다. 새끼가 안 보인다 이 말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몇 천 킬로미터 달려가서 그것도 잠수함으로 물속에 그 깊은 물속에서 새끼 한 마리를 딱 죽일 때마다 엄마 머리에서는 그 자기 자식이 죽을 때 나오는 반응 있잖아요. 그게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 죽일 때마다 나타나고 몇천 킬로 지금 달려갔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전달이 다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간혹 하잖아요. 우리는 안 만날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잘해놔야 된다. 왜? 전달이 돼. 또다시 만나야 돼. 그게 하나씩 실험을 통해서 왜 그런가도 또 밝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양자 물리학은 쪼개는 거거든. 물리학은 두 개밖에 없어. 공부는 두 개밖에 없다고 내가 맨날 해요. 더 키우는 건 거시경제. 쪼개서 처음 미시경제. 똑같은 두 개밖에 없어요. 확대시켜서 하거나 축소시켜서 하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음악도 그죠. 음악도. 고전 음악, 낭만파 뭐 두 개밖에 없어요.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흥분해서 막 미쳐서 좋아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분별해서 일어나고 하나는 분별하지 않은 상태예요. 똑같아요. 어떤 것도 쪼개고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텅 빈 공간.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이 모든 가능성이 다 갖춰진 텅 빈 공간. 거기에는 다 저장이 돼요. 기록이 되고. 거기는 못하는 게 없고 못 보는 게 없고 전지전능 그 자리 진공 묘유 텅 빈 데서 묘유 없는 게 없이 다 나오고 그게 전지전능 똑같이 여기도 쪼개면 그 자리를 만들고 몸도 쪼개면 내 팔을 쪼개든 의자를 쪼개든 마지막에는 똑같이 그 자리를 한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가 진공 묘유의 자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리 전지전능한 자리. 지금은 그런 거를 낱낱이 밝혀요.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못한다. 이거는 지금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 이걸 먼저 깨야 돼.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반복이 부족해. 나도 반복하면 잘할 수 있어. 그 반복을 연습하는 거야. 그럼 수학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를 금강의 7장에 보면 써놨어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세상의 깨달음을 무유정법 영 안욕따라 삼장삼거리 안욕따라 이게 이제 이름하야 이 말인데 무유정법은 무유정 이게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즉 우리는 지금 이 고정을 시켜놓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는다. 병들고 죽는다. 부모가 머리가 나쁘고 자식도 머리가 나쁘다. 이 고정이잖아요. 이 고정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뭐 이게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최상의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고정된 법이 없다. 복을 깨닫는단 말이야. 마음이 모든 걸 만드니까 마음은 무한 가능성이다. 그게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고정이 안 돼 있고 공간도 고정이 안 돼. 그래서 깨달으면 똑같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다 창조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다. 그게 자기 발목을 잡는 거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 귀가 안 들린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귀가 진짜 테이프도 맞기를 알아듣는지 해보는 거예요. 테이프 이제 녹음이 똑같이 50대 50은 좌측 50은 균형이 딱 잡힌 테이프를 가지고 들으면서 왼쪽에 삐삐 소리가 더 난다고 들어봐라 거야. 왜? 테이프를 만들 때는 딱 똑같이 균형이 잡힌 소리예요. 왼쪽 오른쪽. 듣는 사람이 왼쪽이 더 삐삐 소리가 더 난다고 들어봐. 그럼 테이프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왼쪽이 더 삐삐 소리가 더 많이 나는 테이프로 바뀌는 거예요. 그 테이프도 다 말귀를 안다고 그 자리로 테이프가 바뀔 겁니다. 왼쪽이 삐삐 소리.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귀가 좀 왼쪽이 잘 안 들리면 자기가 귀에 왼쪽이 잘 들리는 생각으로 딱 신호를 주면 좋아지게 버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할 일이 없다. 전부 다 마음으로 가요. 다 하니까. 이게 이제 화음의 세계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제4의 물결입니다. 제4차 산업입니다. 이제는 제4의 물결에 왔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왔습니다. 그걸 내가 크게 하나는 단락을 지어줬잖아요. 그동안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생각만 하면 되는 시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큰 물결 하나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화음의 세계. 다 생각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결혼을 못 하고 있어. 배우자를 못 나오고 있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하는가. 그 물어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없어. 그냥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창조가 안 돼.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미지. 이게 진짜 창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미지 얘는 그림이거든. 이 그림이 가장 빠르게 현실로 바뀐다. 현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노력을 하세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모든 게 이제 마음이 만든다 했으니까 지금 수능 시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학교 시험 치는 사람. 그 매일 상상을 하는 거야. 나는 이번에 수능 만점 먹고 내가 바로 학교에 갈 거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야. 하나씩 공부를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니까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상상으로 나는 시험을 잘 볼 거야. 만점을 먹고 좋은 학교 갈 거야.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무의식 잠재의식에는 여기 지금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불안하겠죠.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의 의지나 의식은 5% 정도밖에 역할을 못해요. 이걸 이제 반복을 많이 하면 이 무의식은 저장이 돼. 그때는 무의식이 95% 이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딸이 시험 잘 볼 거야 하는 거 하고 우리 딸 하는 행동을 보면 수험생인데도 늦게 자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거 그럼 엄마 마음에 뭐가 있겠어? 아이고 저런 시험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보려나 마음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더 힘이 세요? 무의식. 그죠? 이건 95% 이상 힘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결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는데 이상하게 왜 안 될까?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자기 의식적으로 막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속에는 뭐예요? 지금 불안하잖아. 이 속이 진짜니까 말이야. 요거 하나만 여러분 분명히 알면 내가 그동안 안 이루어진 이유를 알거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돼. 거기에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왜? 여러분 노력해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14분 덕분송만 하고 매일 14분을 만약 한 달, 두 달, 한 석 달에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신감이나 긍정의 에너지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또 안 하고 그냥 잘 될 거다 한 사람은 하루 딱 차이. 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마음이 다 만든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데 안 된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노력은 하지 않거나 혹은 노력을 제대로 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다. 마음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다 만드는데도 안 되는 경우 그때는 두 가지를 체크해봐라. 왜? 노력을 안 하거나 제대로 노력을 못하고 있거나 그거 먼저 발견하면 돼.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자기가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 그럼 그게 무의식 속에 깔려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반복을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저한테 질문하고 그래. 수학은 자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어서 꼭 수학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 그래요.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정보를 모르고 있냐면 지금 수능 시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지금 수능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걸 부모들이 모르고 있어요. 코치를 못하는 거예요. 풀 줄 아는가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빨리 풀 줄 아느냐.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공부할 때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 그럼 푸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풀어보면 풀리니까, 아, 이제 알아.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어. 왜 아니까? 풀면 풀리니까. 근데 막상 푸는데 시간이 다 되면서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더 우울하잖아요. 이게 정보에 뒤떨어진 시골 학생들이랍니다. 머리도 좋고 못 풀지 않는데 시골 학생들은 이 정보를 더 빨리 푸느냐를 출제하는 모르고 있답니다. 이걸 제가 우리나라 수학의 1인자 우리 신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과외에 가서 가보면 시골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풀 줄 안다는 거야. 근데 강남 애들은 풀 줄 아는 게 아니고 빨리 풀 줄 안다. 왜? 강남에 코치하는 사람들은 빨리 푸는 거를 지금 물어본다. 이렇게 출발부터 가르쳐서 반복을 많이 시킨대. 어쨌든 빨리 풀고 또 풀어야 되니까. 이걸 빨리 풀고 또 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 틀리니까. 그래서 시골 애들은 자기가 풀 줄 알고 이건 나오고 맞출 수 있어. 왜 풀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다 아는데 못 풀어도 시간이 없어서 아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게 또 재수를 한다는 거야. 억울해서. 왜? 모르는 줄 아니까. 근데 재수에도 똑같아요. 왜? 그 정보를 모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감. 시험 치러 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고 묻는 줄 알아. 근데 지금 세상은 뭐든지 빨리 세상이잖아요. 네가 지금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데 이 정보 하나를 알았지. 그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는 걸 알았는데 내 잠재의식, 무의식이 그 위력이 센 마음이다. 그거 하나 정보를 몰라가지고 밝은 생각하면 밝아지는데 밝은 생각 해야지. 근데 덕분이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잖아. 반복을 많이 하면 그게 또 거꾸로 무의식으로 증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반복 많이 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어두운 기운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한 자녀들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면 오랫동안 어두운 걸 했으니까 노력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두운 거는 한 10년 넘게 했는데 저를 만나면 그것도 한 번만에 막 뭐 천도 900씩 하면 딱 제가 밝아져서 딱 끝나는 줄 알고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고 뭐 심한 사람은 뭐 돈 내놔라 도로 돈 내놔라 막 이렇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어두운 걸 10년 했는데 그거 밝게 하는데 딱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완벽하게 깨달아서 제포가 확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분 간혹 있는데 그런 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많이 그 돌파구를 열려고 많이 관찰하고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계속 많이 했던 분이 딱 인연을 만나서 자기가 바로 전화를 전화하는데 간단해요. 그런 분들 공통점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결과가 상대방 탓이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출발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정은 내가 했구나. 그러면 내 잘못이구나 하고 내 잘못이구나 해버리면 그동안 상대 탓하는 게 일순간에 없어요. 이렇게 일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내 잘못이다 하는 순간 자기가 탓하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순간 이런 거죠. 동노라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전환돼요.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오랫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고가 있었 시간들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탁 한 거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노력을 그동안 30년 했더라도
3년은 노력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다고. 그 대신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왜? 요령을 안 하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원인을 살피세요. 원인. 지금 이게 화엄경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왜? 화엄경은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다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접근이에요.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원인을 살핀다. 원인. 자, 원인을 살필 때 어떻게 살피냐면 이게 부정적인 시간. 저 불평불만이 있으니 이게 어두운 생각. 이거를 제3자의 눈같이 이렇게 제3자. 이건 자기를 부르는 들어갑니다. 들어가. 좀 멀찍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저 하늘에서 밑으로 자기가 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빠릅니다. 방법. 객관화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가 아니고하고 분리가 돼요. 자기 지금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생각이 난 줄 알고 생각한테 갇혀 있거든. 근데 자기는 위에서 하늘에서 자기를 또 쳐다보고 그 생각하고 자기가 분리가 돼요. 아,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자기 거라고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없는데 이게 떨어져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보시라. 그러면 자기가 분리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일어나.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자기로부터 분리가 돼. 예를 들면 자기가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다. 그럼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저 위에서 쭉 보고 있을 거야. 그럼 객관화돼요. 왜 미워했을까? 왜 미워했을까? 그걸 보고 있어요. 아, 시어머니한테 바란 게 있었는데 그 바람을 알아줘서 그렇구나. 이 객관화 시켰어요. 이거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 원인이 보여. 그럼 그 원인은 정확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줘서 그러네. 이렇게. 그럼 벌써 좀 더 객관화. 그럼 나는 바라는 대로 다 했나? 나도 바라는 대로 다 안 하면서 상대방이 내 바라는 대로 안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네. 그럼 바라는 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탓하거나 미워했던 내가 잘못이네. 이게 객관에서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가 그냥 자연히 관찰하는 속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죠. 그동안 미움을 한 게 참 미안하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해보겠다. 나도 바라는 거 하지 않듯이 상대도 내 바라는 거 하지 않는 줄 내가 몰라. 그럼 딱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관점 하나가 바뀝니다. 아, 이 세상 누구도 바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함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러면 자기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치유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만드는 거니까 또 마음으로 또 치유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볼 때 훨씬 더 치유가 빠르다. 네, 객관화돼서 잘. 자,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같이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이 비춰보는 거죠. 비춰진 모습.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밉다. 이게 비춰지면
여기서 이제 들여다봐야 돼. 거울이잖아, 거울. 이 밉다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울에서 밉다가 비춰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신이 상대방을 밉다고 보지 않으면 절대 밉게 보이지 않는다는 관점이 내가 짓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 내 마음이 지은 거다. 제가 이 건물에 대놨잖아요. 좋게 볼 때만 좋게 보인다. 건물에 돌에다 새겨놨잖아요. 만약에 누가 밉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밉다고 입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입력. 그럼 왜 밉다고 입력했냐? 이렇게 객관화해서 봐라.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바라는 대로 안 했어. 정확히 봐라. 그게 내가 내 바라는 대로 안 했어. 밉다고 내가 마음으로 만들었더만 그대로 만들어져서 보는 순간 밉다고 딱 보인다. 이것도 바로 마음이 다 만든 거다. 근데 내 마음에 들려고 누구도 안 산다는 걸 자기는 다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들려고 안 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하지 하니까 밉다가 사라진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관찰하는 순간 사라진다. 이게 다 마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들어가 봐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내서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어야 돼요. 텅 비어 있어요. 본래 자리, 텅 빈 자리. 이 텅 빈 자리 여기가 무한한 가능성이다. 무한한 가능성. 이 무한한 가능성 상태로 딱 만들어. 그거를 분별하기 이전짜리, 생각하기 이전짜리. 불교 공부를 한 분들은 그게 마하, 반야, 바람의 자리.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본래 자리, 텅 빈 자리. 여기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창조를 하면 다 창조한다. 고마운 분이라고 창조를 하면 그분 볼 때마다 고마운 분이라고 딱 떠올라서 그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딱 나와. 그게 자기가 창조해주잖아.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합의 시대가 열렸다. 그거는 양자물리학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딱 밝혀줘서 검증을 딱 해줘서 우리가 믿기가 쉬워졌다. 실험을 해놨어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 몸이 우리 두뇌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다. 우리는 두뇌가 더 발달된다. 몸은 두뇌 말 듣는 줄 알잖아. 이게 뭐예요? 오전관념이다. 이게 우리 상식,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도 이제 상식, 지식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믿고 의지하잖아. 말이나 글자를 믿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믿으라. 그런 가르침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식이야.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증명. 그래서 너무 잘 밝혀놔서 저는 환경 그 80권짜리 어려운 걸 읽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환경의 가르침은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거라 했는데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너무나 자세히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밝혀주었어. 심지어 식물이 그러면 말을 알아듣는가? 그래서 실험을 식물한테 감지기를 하나 부착해놔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하나 딱 부착해놔고 자기가 내가 성냥을 가져서 태워버려야지 잎을 식물의 잎을
잎을 성냥을 가져와서 태워버려야죠. 성냥을 가져오니까 가려고 하다가 감지기를 보는데 아직 성냥 가져오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은데 감지기는 벌써 태우기 다 나와. 말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 보고 해봐요. 친구가 똑같아. 나중에는 내가 성냥 가져와서 태워야지. 말만 하고 속으로는 나는 안 태워야지 속으로. 그 대신에 성냥 가서 태워야 하는데 속으로는 안 태울 걸 한데 먼저 알아가지고 감지기가 생물이 뭔지 알아. 이런 거를 지금 실험으로 다 밝혀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물도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전 세계 지금 책을 다 했잖아. 알렸잖아. 물에다가 사람 감사를 붙여놓고 한 달 있다가 그 얼음을 얼어서 결정체를 보니까 완전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같이 막 빛나는 보석 같이 결정체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저거 악마 하나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한 달 뒤에서 그 물이 완전 썩어서 인상 썩어 있는 거 물의 결정체가 나옵니다. 그냥 글자를 써붙이려도 알아듣는데 말만 하면 알아듣고 또 말로 해도 알아듣어요. 그럼 뭐 물만 그런가? 밥도 해보자. 실험했잖아요. 밥에다가 사람 감사를 붙이는 게 한 달 지나게 아주 발효가 잘 돼. 근데 거기다 저거 미역 이런 거 써놨는 거는 아주 시끄럽게 써놓은 밥으로 바뀌어. 글자를 써붙이고 그래서 한국말 말고 영어로 써붙이고 불어로 써붙이고 다른 나라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낱낱이 다 알아듣는다고 지금은 다 밝혀놓았다. 그러니 그걸 빨리 활용해라. 이게 제4의 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정관념이 뭐예요? 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된다. 한번 생각해봐. 마음은 학교 좋은 데 나오면 아무 상관없지. 또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해.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 등산하다가 추락해가지고 발 탄산 손이 발수에 딱 끼었어. 그래서 이거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르면 살고 이걸 못 자르면 죽어.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팔이 나냐 생각해. 팔이 나냐? 영혼이 나냐는 걸 알잖아. 그럼 영혼은 팔 밖에 있잖아요. 팔 밖에 이게 팔 잘려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걸 다 알아. 그래. 순간적으로. 왜 살려고 한다. 경험에 바빠져. 그래가지고 밧줄로 진행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나왔어. 그 사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왜? 자기는 팔이 자기가 아니잖아. 인터뷰한 거 다 나오고 그런 자료가 다 밝혀놔. 자기 자신이 팔이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팔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그 우주 전체 이 자기 자신을 왜 포기하냐고. 팔이 조그만큼 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두 팔이 없어도 오체투지라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를 보여준 사람 있잖아. 오체 다 없는데 엄마가 키울 때 장애인으로 안 키운 거야. 너는 특별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밖에 아니라 이게 뭐야?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거밖에 안 해.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뭐 이쁜 말이 아니죠. 어쨌든 뭐 지체, 불구자, 뭐 어쨌든 이런 이쁜 말이 아닌 걸 막 써서 처음부터 주입을 시키죠. 처음부터 자기는 움츠릴 수밖에 없지. 정아, 지체, 부자유, 뭐 장애인 이런 걸 처음부터 이렇게 움츠리게 만드니까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시간, 공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 알고 엄마가 그러고 자녀에게는 너는 특별하게 태어나. 못하는 게 없어. 이게 없으니까 보니까 발가락 가지고 뭐 핸드폰 떠드는 하는 애들 있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테레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잘 사용해주고 안내한 사람은 건강한다고 아무 생각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가르쳐요. 몸에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잖아. 그럼 건강한 사람끼리 경쟁해야 되니까 어지간히 잘해도 표가 안 나. 근데 자기는 건강 안 하니까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치고 점수를 많이 주니까 훨씬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태어나면 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아니 접근하는 자체가 틀리고 국가에서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학교, 직업 학교 이런 게 딱딱 돼 있어가지고 훨씬 유리한 거예요. 지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워낙 건강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공부도 의지하게 잘했던 체계가 그렇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서 달라진다. 그게 다 오직 마음을 만들면 그게 전부다. 심지어 요즘 암 걸려서 막 놀라는 사람 많은데 암이 어느 정도 동안은 다 퍼져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는 9일 동안 기도를 해야 돼. 9일 딱 9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19세기의 신부님 중에서 영험하셨던 신부님, 예를 들면 꿈에 나타나서 뭐 치유를 해준다든지 이런 영험하신 그 신부님 이름을 알아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기도를 9일 동안 해야 돼. 그 신부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 근데 9일이 아니라 일주일치 다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싹 없었어. 아버님 모든 걸 만든다는 걸 하나하나 만들어요. 너무나 쉽게. 그 다음에 커피 잔 하나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김사무실 자기가 직접 커피 잔에다 이 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면 건강해지라고 기도하고 여기다 포장해가 안 깨지게 미국 친구한테 보내. 미국 친구가 그것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고급 커피를 못 사 먹고 하니까 커피 질이 좀 떨어지는데 친구가 보내준 커피 잔에 커피를 따라서 마시고 커피가 고급 커피 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커피 오늘 내가 잘못 샀나? 자기 먹던 잔에다 보니까 내가 그 맛이 나온 거예요. 이상해서 이 커피 차는 요즘 실험실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는 성분이 틀립니다. 요즘 실험실에서 다 조사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잔에다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하고 커피를 부으면 그 맛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늘 기도하는 방이 있지. 그 방에서는 커피 잔에다 기도를 안 해도 늘 기도하는 방이니까 기도를 안 해도 그 커피 잔은 따라 먹으면 맛이 틀립니다. 늘 기도하는 공간에서는 기운이 배어 있어서 다 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하던 체육관에서 만약에 그날 시합이 그쪽에서 시합한다면 훨씬 실력과는 잘할 거예요. 왜? 그 공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기운이 다 있어요. 시험 칠 때도 자기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친다. 그럼 자기는 훨씬 유리하다. 왜? 그것이 늘 공부하는 것이야.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안 해도 위력이 나온다. 왜? 그 파장이 이제 딱 머물렀어. 왜? 다 녹화가 돼. 저도 실제로 많이 지금 사람들한테 소리 듣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25년 됐는데 오자마자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이름만 불러도 해결되고 저 쳐다만 봐도 해결되고 몸소리만 들어도 해결되고 손만 잡아도 해결되고 메시지를 받아도 해결되고 해달라고 그걸 장장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우라, 파장이 형성되어버리면 안 해도 효과가 없다. 너무 오래 하고. 그런 것도 실험으로 정확하게 다 바뀌어요. 왜? 이 공간이 다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녹화가 돼서 저장이 다 된다. 텅 빈 공간이 다 저장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촬영에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파장이 나오는 다운다이어트예요. 이게 다 색깔이, 파장의 색깔이, 파장의 주파수가 따라서 제일 몸에서 가까운 데는 감정의 주파수, 그 다음에 생각의 주파수, 그 파장. 생각 넘으면 영혼의 주파수, 영혼 넘으면 광명의 빛. 그래서 광명의 빛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고, 영혼은 생각을 둘러싸고 있고, 생각은 감정을 둘러싸고 있고, 감정은 몸을 둘러싸고 있고. 이게 차크라 이런 것이 다. 지금 그런 게 실제로 이제 그런 기계가 발명돼가지고 그런 거 다 촬영해서 우리 화가 났을 때도 몸에서 나오는 색깔이 달라서 그 화가 몸에서 나오면 다시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대로 찰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도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화를 나가서 저 공중으로 자유롭게 가도록 보내야지 도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귀를 다 알았는데 화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자유롭게 공중으로 가라면 화가 다 공중으로 간다. 말귀를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다 실험을 통하면 정확하게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있다. 그게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왓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혀놨으니 한계는 그 한 권으로 마스터가 되고 그걸 가지고 그분이 이제 리듬이라는 책을 왓칭 1, 2 그 다음 리듬이라는 책을 또 써서 이렇게 좀 더 보완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을 통해서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증명을 안 해도 될 만큼 증명은 다 해져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음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고 이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